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이제는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이 날씨는 화창한데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36%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900만 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퀀텀이 10.81%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거래량은 어제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3조 6천억 원가량 늘었고요. 비트코인이 1조 3천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스톰이 4,766억 원으로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의 몰타 섬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이 몰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네. 인기가 많고요. 최근 이 블록체인 낙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바이낸스는 몰타로 모든 재원들을 옮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현지에서 네.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200명 이상의 이 상근 직원을 고용할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몰타로 가는 이유가 홍콩까지 퍼져오는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네, 그렇죠. 원래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 홍콩에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이 중국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바이낸스는 그보다 더 큰 꿈을 갖고 바로 몰타로 이전한 것이라고 업계 분석가들이 말하거든요. 네. 지금 몰타는 오래전부터 ICO와 암호화폐 펀드를 합법화하려는 법안들을 발의해온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법적 근거의 부재와 다수의 규제로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이 대표 거래소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가 몰타 내 은행과 파트너십 계약에 체결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 바이낸스가 이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낸스 이 자오창펑 대표는 몰타 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했고요. 해당 사실을 공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현재 수십 개의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예요. 자, 그리고요, 거래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즉, 여기에 더불어서 법정화폐 거래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좀 생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결국은 시장 내 경쟁으로, 과다 경쟁으로 투자자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 ICO 광고를 금지하는 SNS가 또 생겼다고요. 네, 이번에는 트위터입니다. 바로 저번에 구글, 그리고 맞아요. 바로 페이스북 이어서 바로 이번에 트위터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호각을 이루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 인스타그램 등등과 SNS로 호각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이런 SNS인데, 여기서 또 ICO, 암호화폐 ICO를 금지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네. 이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반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50시간 이평선에 하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보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반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100만 원 선이 깨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100만 원을 지지선 삼아서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트위터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위터의 잭 도시 CEO가 바로 본인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으로 단일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CEO가 그랬는데, 네, 트위터는 또 이중적인 잣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ICO 광고를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JP 모건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비트코인 선물을 뭐 판매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중국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알리바바의 이 자회사 이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바로 엔트파이낸셜이 ICO에 대해서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별로 ICO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없다라고 했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정부 쪽에서 이번에는 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 등등 애플 등등 IT 기업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 많이 정보를 가상 공간에 저장하는 건데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한 이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트코인 등등은 사실상 그런 거에 탈중앙화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정부가 정보를 열람한다는 건 상당히 탈중앙화 반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스타벅스가 커피콩 유통에 블록체인을 활용합니다. 스타벅스는 빈투컵이라는 추적 프로그램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커피콩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인데요.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대표는 해당 시스템이 재무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편리한 점은 오픈소스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행보에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100여 개의 헤지펀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의 정보 수집과 학습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펀드 관리자가 매입한 자산이 정보 공개 문건을 통해 투자자에게 고지된 것과 일치하는지, 또 토큰 거래 전략을 철저하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헤지펀드 자문로펌의 마크 엘로비츠는 이번 검토는 새로운 사업 및 신규 산업을 위원회에 교육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검토 역시 제도권으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암호화폐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국내 대학교에서는 처음이죠. 암호화폐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에서도 또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인 김형준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ICO가 진행되지만 국내에는 기술 이해도가 뒤처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배우는 교재를 만들고 미래형 코인을 개발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암호화폐 전문가 또 블록체인 전문가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암호화폐만의 특성을 예술로 풀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패턴화해서 레고 브릭으로 쌓아 올렸는데요. 여기에 총 $10,000, 우리 돈으로는 약 1,080만 원 가치의 암호화폐 채굴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 앤디 바크는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변동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채굴 코드를 발견한 사람은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채굴 코드 찾으러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연우였습니다.